안녕하세요. 보험에 관한 알찬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만, 유익한 정보들만 모아놨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학개론 힘차게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 보험학개론의 어벤져스 보험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알차게 꾸며볼 텐데요. 먼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CI 보험입니다. 이 전문가님들께 얘기를 많이 들어서 CI 보험이 착한 보험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CI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MC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한번 대략 거꾸로 여쭤볼게요. 네. CI 보험 어떤가요? CI 보험은 네. 계속 모이는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대한 질병이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좀 지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뭐 착한 보험이 아니다. 요 정도로 이제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 CI 보험을 가입할 때 암도 되고 다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노년기를 맞아서 병원을 가서 보험금 청구를 해보니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해서 최근까지도 많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CI 보험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CI, 그러니까 Critical Illness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 대한 질병의 진단 시에는 이 사망보험금 주계약을 미리 선지급해준다는 구조의 상품인데 이 중대한 질병, 과연 중대한 수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 그리고 중대한 수술로는 오대장기 이식 수술, 신장 판막 수술. 자, 발음이 잘 되지가 않는데요. 동맥, 말도 어렵다.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아이고. 그리고 관상동맥 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듣기에도 매우 지급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가까운 어떤 수술과 질병은 아닐 거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것처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도 보험금 청구 때 애를 먹는 보험입니다. 아니 사실 보험이라는 게 내가 나중에 아프고 정말 필요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막상 필요할 때 이거를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여태 내가 생돈 날린 것 같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CI 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를 해서 많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네. 그때 당시에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 CI 보험을 어떻게 판매했는지 어허. 제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 테니까 오. MC님께서 일단 CI 보험이 안 좋다라는 걸 머릿속에 지우시고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무해 상태로 그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약간 코스프레를 할 텐데. 네네. 자, 그때 이제 멘트 드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보험 완전 좋은 보험이야. 사망했을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아프거나 암에 걸리거나 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80%나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수술비랑 입원비도 줘. 완전 좋지 않아? 아니 그런 보험이 있어? 그럼 당장 가입해야지. 맞아요. 딱 이 말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암도 되고 다 되라는 소리만 들으면 이 보험은 완전 좋은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CI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런 식의 설명을 듣고 그냥 가입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당장에 이거는 계약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오.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CI 보험이 다 됩니다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네. 근데 CI는 종신보험이거든요. CI 종신보험. 네. 사망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의 기능에다가 나중에 중간에 잘못됐을 경우에 큰 돈을 지급해주는 형태의 개념으로 이 CI 보험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사망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이 중대한 질병 수준이. 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사망 선고를 받으셔서
얼마 못 삽니다라는 분이거나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아가지고 평생토록 중증 장애를 떠안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아까 말한 중대한 암, 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신경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수준의 병이거든요. 근데 일반 진단을 받고서 그냥 그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쉬운 보험도 있는데 굳이 사망보험금을 땡겨줘야 되고 중대한 질병에 걸려야지만 주는 이런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런 보험을 대형 보험사에서 제일 먼저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S생명 2002년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아하. 제일 큰 대형사입니다. 그 다음 K생명 2003년, 그다음에 H생명 2004년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보험 하나면 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가입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그때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엄청 많이 판매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상은 잘 받기가 어려웠을 테고, 뭐 생돈 날렸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테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앞서 중대한 질병에 대한 종류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에 방송에서 약관남에서도 중대한 질병, CI 보험에 대한 약관을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가입을 할 때 뇌졸중 진단비라고 있고 CI에서는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있어요. 근데 뇌졸중은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것과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것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면 지급을 통상 해줍니다. 근데 중대한 뇌졸중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조건이 붙습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뇌경색 및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경과 기간을 살펴본 후 아이고. 영구적인 신체에 장애가 25% 이상의 장애를 남긴 때에 지급합니다. 그냥 주기 싫다 그러지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건강검진을 자주 잘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연령별로 사전에 건강검진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MRI나 CT 촬영을 하면서 사전에 이런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CI 보험은 또 여기서 조건이 붙는 게 단 MRI나 CT를 통해서 확인되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으로 쳐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들어봤을 때 CI 보험은 굉장히 좀 보험금 지급도 까다롭고 착한 보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 까다롭네. 이런 느낌이었구나. 제가 남자 고를 때 진짜 까다로웠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었네.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CI 보험이 있고 또 GI 보험이라는 게 있던데 CI, GI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G에서 GI의 G는 제네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이라는 뜻이고 네. CI에서 C는 크리티컬,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중대한? 뜻이잖아요. 이제 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결국은 GI는 뭐냐면 일반적인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중대한 질병이 아니고 그래서 중대한 질병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네. 이제 GI 보험이라는 걸 출시해서 일반적인 질병도 보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GI 보험이에요. 그럼 제너럴하니까 어떻게 중대한보다는 조금 싸게 착하게 나온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착하게는 나왔는데 네. 그 어차피 GI도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CI보다는 그 보험금을 타갈 확률은 높지만 어쨌든 종신보험에서 떼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종신보험 자체도 비싼데 근데 그걸 중간에 땡겨주니까 더 비싼데 그것도 CI보다 보장을 더 넓게 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비싼 보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GI 보험이나 CI 보험이나 어쨌든 종신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보장을 해주는 일반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좋은 거지 종신보험에다가 땡겨받는 보험식으로 CI든 GI든 가입하는 거는 굉장히 좀 비싼 보험이고요. 더더군다나 GI 보험이라서 좀 제네럴하다고 해서 좋다고 가입했는데 보험료는 훨씬 비싸다 보니까 어차피 사망보험 땡겨받는 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질병 중에서 한 병밖에 보장 안 돼주는 GI 보험을 굳이 비싸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GI 보험을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앞서 이제 CI 보험을 과거에 어떻게 팔았는지 좀 상황극을 해봤잖아요. 네. 요새는 또 GI 보험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CI 보험 가입자한테 찾아갑니다. 네, 제가 지금 네, 가입했어, CI. 네. 아우, 이거 CI 네, 그쵸. 보험 다 먹지도 못하고, 아우, 별로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대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반적인 중대한 말 빼고 일반적인 질병 다 해주는 게 나왔어. 이렇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GI 보험이라고 해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이 아니라 일반암, 뇌출혈, 심근경색 그 외에 8가지 질병까지 다 해줘. 어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갈아타야겠네.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명보험사의 GI 보험에서 얘기하는 일반암 진단비는 되려 CI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보다 보장 범위가 더 좁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남성분, 여성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빠져서 소액을 보장을 해줘요. 실제로. 그다음에 뇌출혈, 뇌졸중보다는 사실 보장 범위가 좁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GI 보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CI 보험보다 되려 좋은 건 없고 보험료는 더 비싸다라는 게 함정이니까요. 혹시나 내가 최근에 CI 보험을 GI 보험으로 바꾸면서 난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더 늦기 전에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좀 자세하게 알아보지를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의 말만 그냥 찰떡같이 믿고 그래? 그럼 그거 하지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이거 보험료 내기 좀 부담스러운데 혹은 내가 이 보험에 잘 가입한 게 맞나 이렇게 아리송할 때 있으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의 보험을 지금 조건과 상황에 딱 맞춰서 리모델링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조금 리모델링 해드려볼까요?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리모델링을 의뢰하신 분은 이제 40대 초반에 두 부부이신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두 분이 합쳐가지고 월 한 100만 원 정도가 넘는 굉장히 좀 많은 보험료를 내시는 부부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부 각각 보험이니까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편분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보험료를 한 75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면 네. 일단은 S생명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만기가 좀 짧은 게 아쉽지만은 납입이 완료된 거를 뭐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네.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K생명 종신보험 한 9만 원가량 납부 중인 게 있는데요. 가입하신 지 10년 됐어요. 근데 가입을 할 때 3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고 이 보험의 특이한 사항은 이제 뭐냐면 이게 1기간과 2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80세까지 보장이고 3천만 원을 80세까지 쭉 보장하는 게 아니라 1기간은 64세까지. 그래서 64세까지는 3천만 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되게 치사한 게 65세부터는 이게 치사해. 금액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정이죠.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10년을 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20년을 내야 되는데 차라리 이 비용을 좀 줄이고 100세 만기로 해서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좋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보험은 정리하라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이 좀 많고 또 만기 기간이 짧다라는 게 문제였고 계속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였나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H화재 건강보험이 있는데 네. 요거는 실비가 들어있거든요. 실손의료비가 들어있고 또 운전자 특약하고 골절 화상 뭐 이런 자산 특약들이 들어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실비하고 여러 가지 들어서 괜찮은데 다만 이제 적립금이 과다하게 3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적립금만 정리하고 유지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생명의 변액종신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2018년 2월 달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사망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암하고 뇌출혈하고 또 입원 일당 특약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생명보험 사다 보니까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보장 범위가 좁고 또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이 다 3년마다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뭐 가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정리하시는 게 좋고 이 보장성 목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건 이렇게 종신보험보다는 차라리 종합보험에다가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 하시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또 그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어서 요거는 좀 정리를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좀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원에서 2, 3인실까지 옛날에는 기준병실이 4인실이었는데 2, 3인실까지 폭넓게 보장하다 보니까 뭐 보험료가 하루에 그러니까 보험금이 하루 2만 원 나오는 이번 일당에 대해서 보험료를 한 달에 17,000원 내는 건 굉장히 좀 낭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고 좀 권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이미 가입돼 있는 보험을 다 정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불필요한 부분을 좀 변경하는 건데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K생명 종신보험 살펴볼 건데 이게 2016년 12월 달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종신 사망 보장이 필요해서 가입하신 게 아니라 저축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납입이 끝나고 나서 원금 이상 돌려받는다라고 해서 설명을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많은 규제로 인해서 이 종신보험을 저축 형태로 판매하는 것들이 많이 제재가 들어가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축 상품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저축 형태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자, 물론 사업비가 좀 높긴 하지만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가 조금 높았던 시기의 상품들은 이런 저축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도 낮고요. 그리고 설명 들으셨던 것과 같이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되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불가능하고요. 좀 요건이 필요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 납입은 무조건 주계약 그 보험료의 2배수 정도는 해주셔야지만 이런 그 비과세 혜택과 그다음에 원금 이상의 이득과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기간을 길게 보셔야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H생명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네. 이제 자녀분을 위해서 이제 상속자금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본인이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주셨는데 이 계약자를 본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물려주기를 목적을 했다 그러면 자녀가 취업을 했다든가 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 명의로 계약자를 해주셔야지 예, 나중에 이제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그 세금이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계약자를 본인으로 해놓으면 본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산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종신보험이 3개다 보니까 모든 보험이 사망보험금 위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개 정도만 자녀한테 물려줄 1개 정도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보장성 위주로 리모델링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 하나가 있는데 12만 원가량 납부 중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은 75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연금을 이제 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70세까지 내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간이 남았는데 이 가입자분께서 자기는 어떻게 뭐가 설정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얼마나 내야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되고 연금 개시되는 시점도 정확하게 모르셨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형태의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액은 얼마 되진 않지만 더 늦기 전에 차라리 딱 최저 보증을 높게 해주는 연금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변경을 빨리 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보여져서 정리를 하라고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편분의 현재 상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리모델링 어떻게 바뀌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납입이 완료된 S생명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시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H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들어있었어요. 그거는 삭제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H생명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만 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빼고 감액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렸고요.
나머지 종신보험 4개 가입하신 거 좀 많이 가입하셔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정도의 보장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리하고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슬라의 자제가 미성년자 그리고 가장이시기 때문에 가장의 책임 준비 기간 동안에는 약간의 사망보험금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정기사망보험이라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생존성 담보인 암 그리고 치매에 대한 보장을 같이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서 생명보험사의 상품의 특징 중에 1종에서 5종 수술비, 모든 수술을 보장하는 수술비 특약 역시도 포함을 해드렸습니다. H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추가해드린 상품인데요. 암진단비, 약간의 보안과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는 넣을 수 없는 담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보완을 해드리면서 질병 후유장애와 그리고 수술비, 입원 일당 등까지도 좀 살아 계시면서도 보장받으실 수 있게끔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편분의 보험 리모델링 결과는 반이 줄었어요. 한 40만 원 가까이 보험료는 절약이 되면서 보장은 더 빵빵하게 이렇게 변경해 드린 케이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아내분의 보험 현재 상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땠나요? 네, 일단은 아내분 같은 경우는 한 22만 원가량 보험료 납부 중이셨고 3건이 가입돼 있습니다. 한 건은 납입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남편분에 비해서 좀 간단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는지 짚어주시죠. 예, S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 2001년에 가입하고 지금은 납입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과거에 가입한 준비한 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기가 짧은 게 좀 단점이고요. 또 2대 진단비 보장 범위가 넓게 옛날에는 이제 좀 뇌혈관이나 이제 허혈성 심장도 가입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넓게 잘 준비했지만 사실은 이미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세 만기 짧게 준비한 게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M생명 정기보험은 2007년에 가입하셨는데 사망보장과 그다음에 암진단비 2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종에서 3종 수술비, 입원 일당 등 이렇게 가입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입한 시기가 옛날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가 80세라는 점이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비 보이시나요?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좁게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M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가입을 했고 이 안에 이제 실손의료비 특약을 포함해서 이제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그러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실손의료비만 들어가 있지 앞서 말씀드린 M생명 정기보험이랑 좀 내용이 좀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 2개 합치면은 사실은 한 23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이거를 조금 합쳐서 100세 만기로 해서 보완을 하는 게 좋은데 M화재 건강보험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약하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비 특약을 살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약들은 사실은 80세, 90세 만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약들은 좀 삭제를 한 다음에 보완을 하는 게 좋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라고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내분의 보험 어떻게 싹 바뀌었는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보험료는 약 8만 원가량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네. 기존에 이제 납입이 완료된 걸 유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M화재 건강보험에서 적립보험료 빼고 그다음에 실손의료비 특약만 남겨놓고 그다음에 H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추가가 되는 건데요. 필요한 진단비와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질병 후유장애 각종 입원비, 수술비까지 해서 보험료는 좀 줄어들지만은 보장은 훨씬 더 좀 실속적으로 가성비 효과 뛰어나게끔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잘못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하면 좋은지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힘차게 달려오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